원 보충 설명입니다. 자, 주어진 도형에서 검은색 도형이 움직이고 있죠. 자, 먼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O에 있는 삼각형 OAB에서 점 O가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O가 여기까지 이동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가 t, 0가 되고요. 자, 좌표를 떠나서 도형으로 풀기로 했죠. 여기의 길이가 t가 되면 자, 이 부분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9-t가 되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 알고 있죠,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9-t가 됩니다. 자, 그림이 조금 삐뚤한데 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죠? 이렇게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는 사각형 더하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의 길이가 t가 되고 여기가 t, 여기가 9-t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넓이인 ST는 t에 9-t를 곱하고 자, 요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세 부분의 길이가 같아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t가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을 접어서 이쪽으로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분의 t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t가 0부터 9 사이에 있을 때에 구하는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점 O가 이쪽까지 길게 나와서 이렇게 생긴다고 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자, 여기가 t가 될 거고요. 자, 여기가 t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t가 되면 자, 원점부터 C까지의 거리가 9가 되니까 이 부분의 길이는 t-9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넓이도 t-9가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의 길이는 9에서 t-9를 빼니까 18-t가 되겠죠. 그죠? 그죠? 자, 이걸 이해한 다음에 2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지나가서 자, 이 부분의 넓이인데 이 부분은 역시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고 이 부분이 아까 구했던 18-t였죠.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역시나 얘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넘겨준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9-2분의 t의 제곱이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공식 ST가 될 거고요. 이 경우에 9보다 크거나 같고 t가 18보다 작을 때 성립하겠죠. t가 18보다 크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넓이는 0이 되고요. 이 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가 최대가 되는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 p의 루트 n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계산을 해봅니다. 이렇게 p의 루트 n은 대입을 하게 되면 n 4제곱에 넣으면 n 제곱이 될 거고 n 제곱에 넣으면 n이 되고 이렇게 0이 되는 거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방정식 px 이꼴 제로의 실근의 개수는 2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방정식 저걸 풀어보겠습니다. 자, px는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빼기 n 제곱 빼기 n인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n에 n 플러스 1로 쓸 수 있고요. 이걸 다시 인수분해 하는데 적용시켜보면 n에 n 플러스 1이 되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n과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이렇게 t 마이너스 n t 플러스 n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다시 정리하게 되면 치환한 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n이 있고요.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있는데, 자, 이 값이 0이 되는 거고, 다시 주어진 식을 살펴보게 되면 얘는 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n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허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실근은 여기에서 나올 것이고, x제곱이 n, 즉 x가 풀마 루트 n일 때 실근을 가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도 실근의 개수는 두 개 다 참이 됩니다. 니은과 같이 이렇게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2차 방정식이 아닌 3차, 4차 이런 경우에는 직접 실근을 구하려고 해봐야지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귿번입니다.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P의 K가 0이 아니다가 성립하는 n의 값의 합은 31이다. 자, 그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n은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이것부터 기억을 해야 됩니다. n은 9 이하의 자연수이고요. 그러면 디귿에 p의 x는 9개가 있습니다. 그죠? n을 1부터 9까지 차례로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상수항으로 이렇게 갖는 방정식이 9개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어떠한 정수 k가 있어서 요거를 만족시킨다고 합시다.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을 찾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없는 걸 찾는 것보다. 그러면 어떠한 정수가 이걸 만족하느냐? 지금 잘 살펴보면 p의 루트 n은 0이 되고요. p의 마이너스 루트 n도 0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에서 살펴본 게 실근은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걸 확인을 했죠. 따라서 루트 n이 정수일 때 어떠한 루트 n이 말 그대로 어떤 정수 k가 될 때 요거를 만족시킬 것이고, 바꿔 말하면 루트 n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n을 모두 다 찾으면 되니까 그건 뭐 간단하죠. 1, 4, 9 완전 제곱수 3개밖에 없죠. 그죠? 그럼 나머지 친구들이 2, 3, 4 빼고 5, 6, 7, 8이 내가 구하는 답이 될 것입니다. 이 합을 계산해 보면 31이 나옵니다. 디귿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n이 2라고 할 때 fx는 다시요. px는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n에 2를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죠? 이거의 해를 구했는데 이 해가 정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에서 이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을 했을 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직접 확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왜 추론 문제인지 알겠죠?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에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찾아서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내심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각형의 내심을 구하기 위해서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이용할 거고요.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풀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소거하는 요령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배웠죠, 그죠? 그걸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 세 점을 좌표평면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 y가 있고요. 점 a가 6,0이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점 b가 0,-3이니까 여기에 있고요. 점 c가 10,-8이니까 이 정도쯤에 있을 겁니다. 이 정도쯤에 점 c.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삼각형의 내심은 삼각형 안쪽에 내심 이렇게 있을 거고 원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대충 그립니다, 대충. 자, 그러면 좀 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좌표를 쓰고요. 여기는 점 P가 됩니다, 그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직선을 이렇게 1, 2, 3으로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심이 가지는 특징은 뭐냐 이거죠. 요 거리가 모두 다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럼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놓은 다음에 직선 1, 2, 3의 방정식을 세워서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세워서 식을 세우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계산은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하나씩 해보죠. 자, 1번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1번은 이제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y는 2분의 1x에
y절편도 마이너스 3으로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2번 직선인데요. 2번은 기울기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죠?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자 보세요. 3번은 y 이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자 6,0을 대입해주면 12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내심의 작도법을 알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내심의 작도법이 뭐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내심의 작도법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1과 2는 기울기가 서로 부호만 다른 형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과 2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은 점 B를 지나고 X축의 수직한 직선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점 P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하지만 이 사실을 쓰지 않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조금 전에 뭐랬죠? 절대값 소거 요령을 한 번 더 복습하기로 했죠. 그죠? 그 복습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 2, 3번 직선을 일반형으로 고쳐줍니다. 일반형으로 고쳐야지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쉽게 쓸 수가 있겠죠.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1번 직선입니다. 이게 2번 직선은 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0이 되고요. 3번 직선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습니다. 이때 점 P와 이 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공식을 써서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1번 직선하고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5분의 AB를 대입하면 절대값에 A-2B-6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같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A 더하기 2B 더하기 6 그죠? 마지막으로 루트 5분의 2A 더하기 B-12의 절대값 이 세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세 개를 같다고 놓는데 연립방정식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값을 소거시켜야지 풀 수가 있겠죠. 그죠? 문자 두 개니까 이렇게 한번 연립해서 풀고 이렇게 한번 연립해서 풀면 A, B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절대값 소거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직선부터 보겠습니다. 1번 직선. 자, 1번 직선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절대값 소거 요령 0,0을 대입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0,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만 남아서 1번 직선은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점 P는 보세요. 원점을 기준으로 1번 직선의 반대편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점 P를 대입하면 얘는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요령 이해했죠?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2번 직선에 0,0을 대입하면 양수가 되고요. 그죠? 6만 남죠. 그죠? 2번 직선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점 P와 이 원점은 2번 직선 기준으로 같은 방향이 있죠. 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값 양수를 가지게 됩니다. 3번 직선에 0,0을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고요. 3번 직선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점 P와 원점은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역시나 같은 값 음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A-2B-6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대로 A 플러스 2B 플러스 6이 됩니다. 그죠? 분모에 있는 루트 5는 소거시키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A 날아가게 되고요. 넘겨서 정리하면 4B는 마이너스 12, B는 마이너스 3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 연립해서 풀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 연립해서 풀면은요. a 더하기 2b 플러스 6에다가 자, 부호 바꿔야 되죠? 그죠? 자, 이 식에서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대입하면 여기는 a만 남게 되고요. 마이너스 2a에다가 3을 대입하면 플러스 15가 되겠죠. 그죠? 3a가 15가 되네요. a는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건 5, 마이너스 3과 원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루트 3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인데 29번 문제는 풀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자,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요. 일단 풀이 자체는 가장 어렵지만 계산은 가장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걸 확인하고 눈으로 봐서 적용시키는 건 실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공부 차원에서 살펴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21번 문제도 식을 이용해서 풀었죠. 그죠?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도형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그건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풀이집에 보면 풀이 두 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집을 보고 1번과 2번 풀이를 보면 좋겠고요. 지금 같이 볼 풀이는 도형을 이용한 풀이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이렇게 세 점이 있고요. A, B, C 좌표를 그림에다가 좀 이따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D라고 했고 수선의 발을 E라고 했습니다. 선분이 만나는 점을 F라고 할 때, 자, 여기까지 정보들은요 사실 그림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것만 알면 됩니다. 좌표만 다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은 이제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조건을 쓰기 전에 도형을 철저하게 분석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도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데 출제위원 중에 도형을 잘 하시는 분이 있었나 봅니다. 도형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이번 모의고사는. 자, 점 A 같은 경우에 이 점의 좌표는 2 더하기 2 루트 2입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애매하죠. 이렇게 숫자가 자연수가 아니라 이렇게 썼다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먼저 삼각형. 자, 여기 잘 보면 직각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직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각을 동그라미라고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보이죠. 그죠? 그죠? 자, 이 삼각형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밑각을 공유하면서 같이 직각인 삼각형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따라서 요 각이 동그라미가 됩니다. 알겠죠? 같은 이유로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이 각이랑 또 이 각이랑 같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굳이 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다시 쓸게요. 2 더하기 자, 여기 각이 동그라미, 여기 각이 동그라미라는 사실 확인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를 포함한 이러한 직각 삼각형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방금 봤던 이
AOC 같은 경우에는 밑변의 길이가 여기가 2였고 여기가 2 더하기 2 루트 2였죠. 그죠? 그런데 나는 이걸 도형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그래서 닮은 비를 활용할 거예요. 닮은 비를 활용하려면 숫자가 간편한 게 좋겠죠. 그죠? 1 더하기 루트 2가 될 거고요. 빗변의 길이는 이렇게 됩니다. 1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이렇게 루트를 씌운 값이 되겠죠. 그죠? 상세한 계산은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표기해 놓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닮은 비를 계속 활용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A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잘 보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가 빨간색 각인 거 확인했죠.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난 여기의 길이를 2로 알고 있고 여기의 길이는 A로 모르죠. 그죠? 그러면 자, 이 빨간색 점을 기준으로 비례식을 세워보면 2 대 A는 1 더하기 루트 2 대 1이 되겠죠. 다시 빨간색 점을 기준으로 2 대 A는 빨간색 점을 기준으로 1 플러스 루트 2 대 1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닮은 도형을 활용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겠습니다. A에다가 1 더하기 루트 2를 곱하면 2가 됩니다. 비례식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용하면 구할 수 있죠. A는 루트 2 더하기 1분의 2인데 간단하게 그냥 유리화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A 값이 나왔네요. 자, A 값이 나오면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AF의 길이는 전체 길이가 2 더하기 2 루트 2인데 여기에서 2 루트 2 빼기 2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A가 이 값이니까요. 그죠? 계산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4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나왔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도 우리 닮은 비를 이용하면 손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만 손쉽진 않고요. 계산은 매우 복잡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기 문제에 있는 도형의 성질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자, 그림을 잘 보면 삼각형 BCD는 삼각형 AFD와 합동이 됩니다. 자, 보세요. 삼각형 BCD는 삼각형 AFD와 합동이 됩니다. 얘네들이 합동이 되는 이유는 뭐죠? 얘네들이 합동이 되는 이유는 자, 요 부분 또 이 길이도 4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4로 일치하면서 각이 같은 닮은 도형이니까 합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합동의 사실을 이용해서 어떠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지 문제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길이를 B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FD에서 조금 전에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은 빨간 동그라미죠, 그죠? 그러면은 자 문제 원래 있는 이 친구를 다시 써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의 길이가 1 더하기 루트 2를 b에다가 곱한 값인 b 더하기 루트 2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하면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 길이가 요 값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방금 삼각형이 합동이었다는 것에서 알아낼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BF의 길이는 루트 2B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이게 루트 2B가 되면 이 값도 B가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뭘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자, 다시 보세요. 삼각형 BEF만 보겠습니다. 삼각형 BEF. 삼각형 B 조금 크게 그릴게요. 삼각형 BEF에서 자, 빗변의 길이가 루트 2B인데 여기가 B면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해야 돼서 여기는 B가 되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지게 되면서 이 각이 45도가 됩니다. 이해갑니까? 이 각이 45도 1대 1대 루트 2가 돼서 자, 이 각이 45도이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큰 삼각형이 자, 보세요. 이 큰 삼각형이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각 D가 직각이므로 이 각도 45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사실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최종 결론입니다. 자, 사각형 A, EFD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각형 AEFD의 둘레의 길이는 AE 더하기 EF의 길이의 2배가 되는데, 그죠? 여기서 빨간색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2배의 AB로 바뀌게 됩니다. 길이가.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L제곱은 4배의 AB의 제곱이 되고요. 맞습니까? 그죠? 그럼 4배의 AB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AB의 제곱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원래 우리 삼각형에서 이쪽이 아니죠? ABO가 있는데요. 이 길이는 2고 이 길이는 2에 1 더하기 루트 2 아니 다시 2 더하기 2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AB의 길이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인데 루트 씌운 건데 결국 AB의 제곱은 2 더하기 2 루트 2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해주면 되고요. 4 더하기 8 더하기 8 루트 2 더하기 4에서 16 더하기 8 루트 2로 구할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따라서 L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4배를 해준 64 더하기 32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결국 64랑 32를 더한 56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